오늘 주제는 프로포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식 프로포즈 한국식 어떻게 프로포즈? 생각하는지. 저부터 일단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좀 너무 의례적이다. 결혼하기로 이미 다 얘기가 끝나 있는 상태에서 그 후에 프로포즈를 하는 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의례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프로포즈의 본연의 의미를 조금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키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런 그치.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근데 뭐 나도 아는 건지 모르긴 한데 근데 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가 좀 특이하지. 생각해보면 집을 일단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치. 이거를 합치냐 마냐, 돈을 합치냐 마냐,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결혼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잖아. 결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게 돼. 그러면은 우리 집은 어떻게 하자, 뭐 상견례는 언제 하자, 뭐 식은 뭐 언제 하자, 이걸 다 정하고 프로포즈를 약간 이벤트성으로, 우리 막 어렸을 때 막 100일이면 막 촛불 이벤트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뭐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해서 그냥 근데 그런 그건 이벤트야. 식장까지 다 잡아놓고 어.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한 2, 3일 전에 한다는. 2, 3일 2, 3일 전은 전은 아니고 아니고 그냥 그 결혼식 전에 하는 거지. 결혼식 전에 그냥 약간 이벤트로, 커플 이벤트처럼 이렇게 짜잔 약간 이런 근데 그런 거 아닌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남자가 해야 돼? 여자가 할 수도 있잖아. 여자가 하는 사람도 좀 있을걸요? 아, 우리나라 거의 몇 명이나 돼? 막 한 10,000명 결혼하면 10명 되려나? 1%도 안 돼. 아니 근데 또 이 얘기하면 또 욕먹을 때 이게 전통이에요. 어디 전통이냐고. 아니 중세 시대부터 이렇게 그놈의 중세 시대. 중세 시대에 원래 결혼은 나라와 나라와의 그런 동맹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기사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그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와 결혼해주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 것에서 비롯해서 이제 서양으로 가서 그 서양 문화가 한국으로 좀 변형돼서 온 거죠. 지금은 2025년도잖아요. 중세시대가 아니라. 그러면 2025년도에 맞게 살아야지. AI가 판치는 세상인데 무슨 프로포즈를 중세시대 걸로 따라하면 어떡해. 근데 뭐 난 사실 뭐 남자가 하고 이런 거는 불만 없는데 뭐 한국식 프로포즈에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좀 그 보면은 좀 그렇긴 하지. 웃기잖아. 왜냐면 그 프로포즈가 나와 결혼해줄래 이거잖아. 그러니까 나와 결혼하는 거를 너가 승낙을 하겠냐, 나랑 결혼할래 말래 할 말이잖아. 근데 이미 다 정했는데 프로포즈를 하는 게 좀 그렇지. 근데 외국은 서양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서양은 아예 그냥 프로포즈를 서프라이즈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잖아. 근데 그 중간에 약혼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 약혼이 없지 참. 우린 약혼의 개념이 없잖아. 약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 근데 드물지. 지금은 진짜 없어지다시피 한 문화 아니에요? 약혼만 그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막 약혼 반지 막 7개 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세븐링인가 그 노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약혼만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혼 중독자들. 지금 한국식 프로포즈를 얘기하다 보니까 하는 말인데 이거 없어져야 돼요. 솔직히. 왜요? 없어져야 아니 돼. 다 하셔놓고서 왜? 좋은 건 아니야. 이게 왜 남자가 꼭 해야 하는 거며, 물론 중세시대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뭐 그게 이어져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좀 이해 안 가고, 아까 말했다시피 결혼식 이미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집도 다 해놓고 결혼하기로 다 돼 있는데 뭐 나랑 결혼해줄래? 이것도 웃긴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안 하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면서 그냥 작은 이벤트 정도만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결혼해 줄래가 아니라 약간 고맙다 약간 이런 이벤트인 거지. 그치. 근데 그걸 왜 여자만 받고 여자만 누려야 되냐 이거지. 남자들도 누리고 싶고 남자들도 프로포즈 받고 싶어. 그래요? 아니 막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아니, 여자가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지 그러면.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게 그거잖아. 없어져야 된다고. 난 안 받아도 좋으니 없어져야 돼. 그냥 서로 안 해주고 서로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뭐 그렇진 않아. 나는 내가 프로포즈 하고 싶어. 나는 아마 그거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다 확인을 했는데 프로포즈 하는 거는 난 솔직히 못할 것 같아. 아니 그게 내가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나 싶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건 아닐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왜냐면 무슨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고 나서 결혼해 줄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혼 준비가 어렵잖아요. 특히나 뭐 서울 경기에 살면 더 어렵잖아요. 지방 사는 것보다. 그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혼해 줄래를 해야 예스 할 거 아니야. 그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해 줄래 하면 노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결혼 준비가 어렵다기보다는 눈이 높은 거지.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 그냥 같이 살고 혼인신고하고 그게 결혼이지. 근데 그런 기준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모두 다 현실적으로 적용시켜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눈이 높아져서 그 모양 그 꼴이 난 거지.
거지. 옛날 같았어 봐. 그냥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반지하에 살든 옥탑방에 살든. 근데 옛날에도 나름의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자들, 완전 부자들만 그랬고 우리 엄마 아빠 시대들은 안 그러지. 심지어 요즘에는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사는데 프로포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이제 그 단어가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아니, 프로포즈가 아니어야 그러니까 돼. 여자들이 다른 애들은 다 받았는데 왜 난 안 해줘? 그러니까 징징대는 거지. 와 그렇게라도 해서 받아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그거는 그냥 이제 프로포즈가 아니고 얻어낸 거잖아. 그죠, 그지. 아니 애초에 프로포즈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조공. 그치 그치. 그냥 조공. 조공. 그냥 이벤트. 감사 인사. 그냥 좀 더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약에 남자가 진짜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사람이 나랑 결혼해준다니 너무 좋다. 얘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작은 이벤트를 해준다. 이건 너무 아름답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국식 프로포즈를 그거에 되게 반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나도 이게 좀 그럴 필요가 있는데 미리 그런 걸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그거 뭐 실제 진짜 프로포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누가 몰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합쳐야 되고 집 뭐 같이 청약을 하든 말든 뭐. 아니 근데 그 전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프로포즈를 한 후에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프로포즈로 일단 거기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그 후에 진행을 해야지. 아니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게 좀 준비가 안 되고 프로포즈를 하면 거절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프로포즈는 동의를 하냐 거절을 하냐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거절 당할지 안 할지 감은 오지 않아요? 모르지. 아니 근데 만약에 거절을 당했잖아. 그러면 오히려 땡큐인 거지. 그 여자는 너가 능력이 안 돼서 너랑 결혼 못해라는 그런 바보 같은 판단을 한 거니까. 그렇지. 근데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얘랑 결혼 생각을 하면서 사귀고 있다는 거는 승낙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지. 그러면 나는 그 확률을 높여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겠지. 나의 생각 프로세스는 그래. 근데 그걸 다 갖추고서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내 주변에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별나게 생각하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해. 근데 우리 별난 거 맞아. 근데 우리 저번에 했던 주제가 결혼하기 좋은 남자, 연애하기 좋은 남자였잖아요. 그 승낙을 받기 전까지 솔직히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결혼을 해도 될 남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연애용이라서 만나는 건지 100% 몰라. 근데 나는 그 프로포즈를 승낙을 함으로 인해서 오케이 내가 결혼까지도 허용이 되는 남자구나. 그렇게 거기서 이제 딱 판가름 난다고 생각해. 근데 난 그 전에 또 뭐 당연히 예스 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충분히 거절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결국에는 지금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거절하는 거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슈가 있는 걸 거 아니야. 그 대부분의 이슈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거절하는 게 클 거야. 근데 그 경제적인 이유로 거절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뭐 무조건 땡큐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그 이유로 거절을 하는 거를 인정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여자야. 내 남자의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얘가 좋아도 거절을 했어.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상대방이 그럼 얘는 뭐 잘 차였네 뭐 이게 아니라 너가 프로포즈를 해.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승낙을 할 거 아니야. 네. 그 후에 이제 진취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전에 얘기를 끝내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럴 거면 프로포즈가 없는 게 맞는 거고. 그냥 현실적으로 남들 다 하듯이 우리 얼마 있으니까 어디 전셋집 가고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장 어디로 하자 이러고 나서 프로포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지금 너가 하고 싶은 거는. 그렇지. 저는 그냥 다 해놓고 나 이런데 결혼할래? 이건 거지. 아니 이제 일단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 그냥 승낙을 할게. 그러면은 그 후에 나 얼마 가지고 있어, 너 얼마 있어 하면서 그때 이제 현실적인 거 맞춰가는 게 맞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혼을 하고 깨지고 하겠지. 그렇지. 이제 나는 그게 싫으니까. 근데 그거 위험 부담을 안 갖고 싶으면은 프로포즈를 안 하고 그냥 남자처럼 그러니까 되게 해야지. 준비될 때까지 프로포즈를 못 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 나이 차고 애도 못 낳을 나이가 되고 이제 딴 남자 쩌나고 그럼 이러면 이제 그럼 뭐 그러면은 유감인 게 아니라 그건 너가 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 나도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결혼을 빨리 할 게 아니고 질질 끌 거면 여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 그랬어. 그거는 완전 가스라이팅이고 그게 싫으면 그렇게 너처럼 생각하는 건 그건 네 아니, 생각이고 여자들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그럼 네가 프로포즈 하든가. 그럼 맞아. 그러면은 내가
내가 승낙을 하든 거절을 하든 할게. 하지만 근데 그거는 중세 너가 시대부터 프로포즈 한 거니까. 기사들이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는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근데 너처럼 지레 겁먹고 내가 지금 경제적이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짜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한다라는 거는 하남자 그 자체야. 그러면 아이 그거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현실적이고 네가 말하는 게 비현실적인 거야. 아니지. 왜냐면 내가 감당도 못 하는데 무슨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말을 했잖아. 현실적으로 나 얼마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싫다고 한다니까. 그러면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어쩔 수 없이 끝나주는 게 안 하면 되는 맞아. 거잖아, 결혼을 그러면. 그거를 굳이 왜 프로포즈를 그때 하냐고. 나는 프로포즈 그때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거절당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겠다. 근데 거절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응. 애초에 승낙과 거절이 있으면은 왜 거절의 확률이 높을 때 그거를 프로포즈를 하냐고.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하남자 그럼 맞는 나 거 내 같아. 맞다니까 그냥.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까지 쓴다 나는? 아 반지에? 뭐 가방을 하든 뭐 호텔을 잡든 막 하잖아요. 아 프로포즈. 프로포즈를 할 때 그거는 프로포즈를 금액은 할 때. 중요하지 않지. 그래요? 마음이 그건 중요한 금액보다는 거지. 이제 어떻게 이거를 그치.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아 근데 또 막 너무 없어 보여도 좀. 근데 만약에 뭐 까르띠에 반지 막 이런 거 막 6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해줬어. 근데 막상 나 모은 돈은 3천만 원밖에 없어서 전세로 시작하자.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서 진짜 뭐 그냥 실버링이라도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진짜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지. 물질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건 아니잖아. 일단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승낙을 받은 후에 내 재산을 공개를 하고 이 정도 있고 한 1년 후에는 이 정도 될 거니까 이때 우리 어디로 집을 둥지를 찾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소리야. 너가 말하는 건 그 현실적이랑 좀 거리가 멀어. 그거는 너 말대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생각보다 많이. 집 구할 돈 다 만들어 놓고 세팅이 끝난 상태에서 한다라는 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더 멀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를 해줄게요. 얼마나 이게 현실적인지 혹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얘기를 해봐. 내가 말하는 세팅은 일단 나는 가장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집이에요. 집이 힘드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청약을 내거나 했어. 그거를 내가 빚을 다 갚고 내가 이제 준비됐다 이 말이 아니라 거기 대출을 껴있든 말든 어찌됐든 집을 내가 구했어. 대출을 끼고라도. 그럼 나는 그게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할 준비가 그때 된 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근데 이거 그러면은 미래에 나한테 프로포즈 받으실 분이 이거를 알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 프로포즈 말고 다른 프로포즈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가서 지금 뭐 거의 랩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난 어떻게 하고 싶냐면 난 그 프로포즈 선물을 그 집 등기부로 하고 싶어. 뭐야 그게? 너 말 잘했다. 선물이. 그렇게 하지 마. 왜? 너무 별로야. 왜 별로야? 별로지 않나요? 요 집이 몇 억이야. 근데 그 근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전제 조건이 잘못됐어. 왜? 만약에 8억짜리 아파트라고 치자. 그럼 80% 대출 받았어. 가치가 그러면 대출을 줘버리는 거야. 만약에 그 집이 만약에 뭐 전쟁 나서 만약에 4억으로 떨어졌어. 금리 막 8%대 올라갔어. 그러면은 그냥 넌 빚덩어리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등기를 주고 싶으면 잔금이 다 쳐져 있는 거 너무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가지고 하지 말고. 아니 익스트림이 아니라 시세라는 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뭐 어찌됐든 그러면 나 결혼 못하네. 아니지. 그게 아니라 너 말대로 그렇게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으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프로포즈를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차피 승낙을 해놓고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거 아니고 우리 결혼 전제로 더 디테일하게 해보자라는 이거 그런 그거 얘기잖아. 같다. 구도가 유튜브 영업 중 같다. 둘이 나를 설득시키려고 지금 아주 오지게 용을 쓰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여자면은 당연히 좀 별로라고 근데 생각할 것 같아. 프로포즈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게 아니잖아. 아파트는 몇 억이야. 근데 만약 대출 껴있어. 오케이. 하지만 자산이야. 이게 무슨 내가 대출만 해가지고 빚 갚고 끝이 아니야. 근데 그치. 그건 자산이야. 근데 그게 대출을 넘겨주는 건 아니지. 내가 이 아파트가 있고 You come over. 그다음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살면서 빚도 같이 갚겠지? Yes. 만약에 같이 살고 싶으면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있어? 모든 부부가 다 그렇게 살아. 너는 그러면은 완납된 집에만 아니, 나는 들어와서 집 없어도 돼 남자가. 근데 프로포즈라는 거는 그래도 근데 로맨틱했으면 좋겠어. 잠깐만. 등기부 등본 이게 뭐야? 등기부 얼마나 로맨틱한 거기 내 삶이 다 녹아 있는 거야. 그걸 너한테 준다고.
내 삶을 바친 걸 너한테 준다고. 물론 이자는 같이 내지만. 근데 나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집 사연을 알겠지만 저는 결혼하자고 이미 다 얘기 끝나고 프로포즈 다 하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사야 되잖아요. 집을 살 때 내 돈을 내면서 이거 너 명의로 할래? 해서 그냥 와이프 명의로 해줬어요 집을. 어차피 결혼하면 다 네 거 내 거가 없잖아.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어차피, 당연하죠. 아니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가족이 됐잖아.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게 이 사람 거고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게 내 거야 그냥. 그래도 엄청 고마워해야죠. 그거를 줬는데. 어차피 결혼해서 하나로 합친다라는 소리는 이혼하면요. 뭐 이혼하면 이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예 그 재산이 분할이 되잖아요. 나도 나중에 알았지만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잖아. 이 30년 내내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여도 50%를 받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니까 어차피 이혼하면 그냥 반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반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혼을 안 할 생각으로 결혼을 하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준 거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혼하면 어떡하냐. 나는 분명히 다 얘기했습니다. 너 다 해라. 어차피 이혼하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이 망가져 있는 거겠지 않냐. 가정도 못 지켰고 뭐 직업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았겠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너 다 해라. 남편 안 구하세요? 그런 식으로 했더니 되게 고마워했었는데 당연하지. 근데 그 고마워하는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까먹지. 근데 그 마음은 남아 있겠죠. 당연히. 그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 텐데. 그만큼 저는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표현을 거지. 등기부로 하시네. 어차피 아까 너가 말했던 대로 그때 당시에 내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 내 모든 거였지. 그래. 내 모든 걸 다 준 거지 그냥. 저것보다 로맨틱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이건 로맨틱하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 로맨틱은 어디 뭐 선상에서 뭐 음악 틀고 아니 이런 그렇지. 게 로맨틱이지. 아 근데 내가 무슨 뭐 바로 나와가지고 등기 치자마자 등기 붙으면서 뭐 결혼할래 이게 아니잖아. 경상도식으로 니 해라 이러면서. 아니 그 로맨틱한 저 알잖아요. 저 뭐 감성 빼면 시체인데 그거를 로맨틱한 세팅을 다 하지. 근데 하지만 나는 그 선물을 등기부로 하고 싶다는 그러면 거죠. 등기부를 어떻게 줄 거야? 이렇게 똘똘 말아서 줄 거야? 리본을 달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야 진짜 박스에 그거는 담아서 줄 거야? 어떻게 할 그거는 거야? 감성이 없는 거야. 부동산 그 등기는 자고로 우리 부동산 계약하면 옛날 부동산 같은데 보면 막 화려한 패턴의 부동산 계약서 써 있는 그 클리어 파일 있지. 거기다 딱 담아가지고 줘야지. 엄청 로맨틱한 세팅에 그것만 완전 촌스러운 거. 그 너만의 그 월드가 있으니까 그게 로맨틱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 근데 그게 별로라는 건 아니야. 일단 하남자라는 건 증명이 됐어.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그게 하나만? 지만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요? 내 인생에 바친 걸 주는 건데 그게 그건- 개씹 상남자지. 그게 왜 하나? 그거는 괜찮은 방법인데 그 전에 너가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준비가 됐을 때 프로포즈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얘기는 그건 상남자 하남자의 척도가 아니에요. 척도가 되지. 왜냐면 하남자니까 그 돌파해야 되는 그걸 피하는 거지. 현실을 도피하는 거지. 아니죠. 책임감 있는 거죠. 책임감 있는 거면 그러면 그 여자가 더 불안해하지 않게 더 빨리 프로포즈를 하고 더 빨리 함께 하는 게 더 책임감 있는 거지. 그거는 이제 앞만 보고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뒤를 보고 계획이 있으면은 뭐 지금 당장 뭐 집불도 없는데 뭐 프로포즈해서 뭐 할 건데. 들어봐. 만약에 너가 결혼을 안 했어. 프로포즈 안 했어. 그럼 집 안 살 거야? 그래도 살 거고 프로포즈를 했었고 결혼을 할 거여도 집을 살 거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 결과는 똑같은데 그걸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차이야. 아니 근데 저는 먼저 안 해요. 알았어. 근데 만약에 등기부등본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어. 거절당하면 어떡해? 그럼 뭐 어쩔 수 그럼 없는 건데. 심장이 부서지겠다 너. 아니?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아니? 뭐냐면 그 집은 내 거야 어차피. I still win. 그 아파트 내 거야. 그래. 어차피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I'm good. 그네. 뭐 그럼 다른 또 여성분 또 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근데 이게 물론 여자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내 남자친구가 너무 좋지만 이러다가 결혼을 프로포즈를 안 하고 흐지부지 돼서 우리가 끝나게 되면 나만 손해인데 라는 생각을 100% 해. 100% 여자라면. 아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목매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결혼이라는 거를 꼭 뭐 지금 당장 목매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뭐 나이가 더 차기 전에 차라리 할 거면 빨리 결혼을 하려고 그러고 낳을 거면 빨리 애를 낳고 싶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나이 때에는 이제는 늦어. 이제는 더 만약에 끌고 간다 그러면 늦는 거고 그거는 여자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야. 애를 안 낳는 게 확실한 두 사람이면 뭐 굳이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애를 안 낳는 상황이라면 굳이 결혼식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라고.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 논리로는 그냥 너만 그 주장이고 너만 그냥 너가 원래 상상하던 그런 전 다수를 거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우린 다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너만 그걸 얘기하냐고. 저는 다수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내용이 아니 뭐 어찌됐든 뭐 방금 그 나의 그런 퍼스널한 이야기는 나는 이제 뭐 다수를 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식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수를 대한 얘기인 거죠. 뭐 그거는 뭐 나는 사실 뭐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고 오히려 나는 공감이 된다라는 그 한국식 프로포즈가 예전에는 그냥 되게 그냥 반하는 의견이었는데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게 뭐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 그게 되게 현실적이고 이해가 가고 심지어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했다라는 게 이제 내가 다수에 대한 의견인 거죠. 유나는 프로포즈를 받는다면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 아 근데 저 잠깐만 한 개만 야 근데 너 아까 난 진짜 남자가 집 없어도 되는데 라고 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또 집은 너 같이 말이 안 나오네? 같이 노력해서 사면 되지. 근데 집을 쩡이 봐봐. 자꾸 얘가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게 좀 틀이 박혀 있는데 안 사도 되잖아. 그냥 월세든 전세든 살면 되잖아. 아니 근데 결혼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 동떨어진 얘기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집이 없어. 근데 프로포즈를 했어. 해? 아니 이거는 솔직히 나는 내가 반기를 들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 순수하게 궁금한데 아니, 만약 여자 야. 입장에서 그 남자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게 우리 나이 때 그러면은 얘 어떡하려 그러지? 라는 생각이 안 들어? 아니 근데 우리 아까 얘기하는 그 다수를 얘기해보자고. 솔직히 우리 나이 때 다수는 우리 나이 여자가 남자가 집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을 살 수 있는 뭐 경제적인 능력이 아니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돼. 근데 프로포즈를 했어. 그러면은 얘 어떡하려 그러지? 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조건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 뭐 집도 있어야 되지, 뭐 결혼 예식할 비용도 있어야 되지, 뭐 프로포즈할 돈도 있어야 되지, 뭐 예물 예단 다 해야 되지.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그쵸? 그건 그렇죠. 아 내가 너무 감성적인가? 아 근데 나는 요즘에 그게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 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조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근데 쩡 현실적인 말대로라면 조건이. 네. 집을 사서 해야 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 전세로 가면 돈이 덜 들어가고 신혼부부 특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가면은 3,40만 원이면 8,4제곱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근데 매매로 가게 되면 기본 150, 170을 깔고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대출 받은 비용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둘 결혼에 더 방해가 될 수가 있어. 차라리 전세로 가서 우리 2년 동안 다 같이 열심히 모아서 전세금 플러스 다음번에 이사 갈 때 매매로 가자. 그 정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정도 괜찮아요. 야 전세 갈 돈이면 뭐 몇 천만 원만 모아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 근데 집이 없어도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도 없어. 집이 없어도 내 명의로 된 집이 없어도 그런 생각은 있겠지. 그치, 뭐 뭐 내가 뭐 전세를 전세를 갈지.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되게 똑똑해서 막 그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같은 것도 막 그런 것도 다 알아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만 바뀌어 있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유나가 말하는 건 집이 없어도 돼 이 워딩만 읽지 말고 그냥 집이 없어도 뭐 전세든 월세든 우리가 같이 새로 시작하면서 만들어가면 되지라는 말을 한 거지. 근데 나도 저 말에 동의를 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럼 내가 좀 너무 갖추고 하려 그러는 거지. 그 플러스 너무 그거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그치. 있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는 내가 생각을 여자 하는 입장도 것 같아요.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너랑 내가 여자친구야. 쩡 난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뭐 반지하 살아도 너랑 있으면 행복해. 우리 지하에서부터 올라가 보자. 할 수 있잖아. 난 그게 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너가 그 여자친구에 아니, 대한 신뢰가 없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니 근데 나는 좀 아니 그 여자친구 아니라 여자들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뭐 나 그래도 돼 뭐 이렇게 시작해도 돼 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안 믿는다고. 그걸 왜 안 믿어? 그게 정말 결혼을 하는 이 딱 모먼트에 왔어요. 이게 연애를 하다가 뭐 적어도 2년이라도 연애를 하고 뭐 결혼한다 치면 내가 아직 월세 살아?
그리고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우리 일단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보자 하면은 2년 전에 나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한 그게 과연 그때도 유효할까? 나는 그때 말한 그게 뻥이라고 입증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너무 쓰레기인가? 깊게 들어간 것 같아. 너무 딥하게 들어간 것 같고 뭐 저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냐면 내가 요즘 뭔 말인지 알지 않아요? 뭔지 알아. 근데 사랑이랑 결혼이랑 이 두 가지의 단어에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돈인 것 같아. 와. 왜냐 결혼, 사랑, 가족 이 단어에 붙이기에 어울리지 않아.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예전에 한 4, 5년 전쯤에만 해도 사랑을 엄청 중요시 여겼거든요. 조건 이런 걸 다 배제하고 그럴 때는 나한테 다 너 너무 이상주의자라고 나한테 손가락질했어. 근데 지금 내가 완전 조건에 맞춰 있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넌 그런 중간이 말을- 없잖아. 너무 그냥 극단으로 몰아가니까 그래 그렇지. 너는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야. 회색이 오늘 없어. 검정색. 그러니까 너가 흰색 중간이 그렇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지. 그때도 너가 분명 세게 나갔으니까 이상적이라고 그럴 거고 지금은 또 지금처럼 세게 나가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때는 또 거지. 분명히 막 아니 뭐 조건 그럼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뭐 사랑이 더 중요하지 막 이거 엄청 세게 얘기했겠지. 뭐 결국에는 한국식 프로포즈는 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고 나는 과하긴 해요. 의미도 없고 사실 너무 의례적이야. 샤넬백이 필요가 없잖아. 거기에 한국식 프로포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막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막 여자들 뭐 샤넬백 막 뭐 타임. 시그니엘 타임 그놈의 인스타 진짜. 야 인스타 요즘 프로포즈는 샤넬룩 아니야? 와. 씨. 아니, 그래서 그런 거를 본 여자들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심해지는 거지. 근데 네가 만약에 등기부 등본을 줬으면 그 여자는 이제 뭐가 되겠어. 근데 주변 여자친구들은 다 막 샤넬 막 파르띠 이런 거 받았는데 나는 그 등기부 등본 아니지. 근데 등기부 등본 플러스 반지나 이런 것도 하겠지. 그래 근데 얘는 안 줄걸요? 주지. 주지 왜 안 줘? 방금 오지게 얄미웠다. 왜 안 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야 아 준다는 얘기였어? 야 사람을 뭘로 근데 솔직히 등기부 등본 했으면 샤넬백은 못 주지. 이미 반지는 아, 할 수 있지. 괜찮아.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갔지. 괜찮아. 뭐 스왈로브스키 정도 하겠지. 이거 그 말이 그렇다는 아니면 거고. 뭐 닥스 정도. 그니까 근데 현실 생각해보니까 스왈로브스키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등기부했는데 거기 이미 내 인생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샤넬백이 어딨어. 나중에 아파트값 오르면 그때 사줄게. 한국식 프로포즈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전 찬성입니다. 한국식 프로포즈. 전 반대입니다. 정은 하남자예요. 그건 인정.